그 다음에 이제 능선의 그 다른 측면의 또 정의는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의 산등성이다,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계곡과 계곡 사이에는 능선이 있고 또 능선과 능선 사이에는 계곡이 있는 거죠. 이런 점을 제일 잘 보여주는 곳이 이제 도봉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주봉인 자원봉이 있고 저기에 사패산, 이제 오봉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도봉산의 이 능선의 모습은 꼭 생선뼈와 같다, 뭐 이렇게 보입니다. 그게 뭐냐면 특히나 오른쪽 동쪽은 능선이 있고 그 옆에 계곡이 있고 또 뼈가 남은 곳은 능선이고 그 사이는 계곡이고,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안골능선, 안골계곡, 그 다음에 범골능선, 해룡골, 안말능선, 원도봉계곡, 다락능선, 그 다음에 도봉계곡, 가장 인기 있는 곳, 그 다음에 이제 보문능선이 있고 우이남능선하고 사이에 무스골 계곡이 있고. 그래서 등산 코스라는 것은 결국은 능선과 계곡의 조합이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혹시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게 되면, 이제 알바라고 하죠. 그런 경우는 이제 능선을 찾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능선에는, 주요 능선에는 다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원래 가려던 능선이 어느 능선이냐라는 걸 먼저 찾아서 그 능선을 찾아 올라가면은 등산로를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. 그래서 등산을 할 때는 능선을 알고 등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초보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, 스스로 이제 산행 코스도 정하고 뭐 안내산악회를 이용해서 백대명산도 도전하고 하는 매니아 수준쯤 되면 이 산행 등산 지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능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좀 큰 산의 경우는 좀 경우가 좀 다르죠. 예를 들어서 설악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능선이 있고 서북능선이 있고 하체능선, 이게 이제 주요 능선인데, 설악산이 만들어진 과정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주요 능선들이 일단 땅 아래에서부터 땅 위로 솟아올랐겠죠. 이렇게 큰 능선들이 솟아오르면 큰 계곡이 만들어지죠. 백당계곡, 그 다음에 천볼동 계곡이 만들어지고, 그 다음 계곡이 만들어지고 나서, 큰 계곡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빗물에 의해서 그 다음에 능선의 사면들이 깎여 나가죠. 그래서 백당계곡에서 수렴동 계곡으로 상류로 점점 올라오게 되고, 그게 점점 더 이제 빗물에 의해서 계곡이 더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가야동 계곡도 생기고 고곡담 계곡도 생기고, 그 다음에 또 저쪽으로도 또 다른 작은 계곡이 생기고, 이런 식으로 계곡이 세월이 가면서 점점 만들어질 거고, 이 지리산 같은 경우는 이런 계곡이 너무나 많은 거죠. 그리고 이제 이런 작은 계곡이 만들어질 때마다 계곡과 계곡 사이에는 이렇게 작은 능선들이 만들어지는 거죠. 그러면 이런 큰 산에서는 예를 들어서 길을 잃었는데 능선을 찾다가는 어느 능선인지 도저히 가늠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큰 산에서 등산로를 잃게 되면 조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, 이런 경우는 계곡을 따라서 무조건 내려가서 물이 내려가는 쪽으로 계곡 따라 내려가면 결국은 하산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.